다음 뉴스입니다. 국민의힘을 이끌 신임 당대표에 장동혁 의원이 당선됐습니다. 장 대표는 모든 우파 시민과 연대해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을 이끌 새로운 당대표로 장동혁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지난주 과반 득표자가 없어 결선까지 이어진 이번 당대표 선거. 오늘 발표된 결과 장동혁 후보가 김문수 후보를 근소한 차이로 누르고 최종 승리했습니다. 투표는 당원 80%, 국민 여론조사 20%를 합산해 진행됐습니다. 장 신임 대표는 총 22만 302표를 획득하며 김문수 후보를 단 2,367표 차이로 따돌렸습니다. 특히 여론조사에서는 밀렸지만 당원 투표에서 우위를 점하며 최종 당선에 성공했습니다. 장 대표는 수락연설에서 저를 당대표로 선택해 주신 것이 혁신의 시작이라며 모든 우파 시민과 연대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겠다고 강한 각오를 밝혔습니다. 딱선한 김문수 후보는 나라를 구하는 훌륭한 리더십을 발휘해달라며 축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하지만 갈등의 불씨는 남아있습니다. 장 대표는 선거 과정에서 내부 총질 세력과 함께할 수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고 보수 유튜버 전한길 씨를 한동훈 전 대표 대신 공천하겠다는 발언까지 해 당내 찬탄파와의 갈등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늘부터 송원석 비대위 체제를 마무리하고 장동혁 신임 지도부 체제로 전환됩니다. 새로운 지도부 출범이 보수 재건의 시작이 될까요? 아니면 분열의 서막이 될까요? 궁금하시다면 화면을 2번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을 외교 참사라고 혹평했습니다. 미국에 입국할 때 의전장도 나오지 않은 것부터 시작을 해서 정상회담이 끝나고 배웅조차 해주지 않은 것까지 전체 과정은 한마디로 역대급 외교 참사라.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가 최근 열린 한미 정상회담을 두고 역대급 외교 참사라며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에 도착했을 때 의전장조차 마중을 나오지 않았고 정상회담이 끝난 뒤에도 배웅조차 받지 못했다며 이번 일정을 굴욕적이고 수모적인 회담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선물한 사진첩 외에는 실질적 성과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한국 기업들이 1,500억 달러 규모의 추가 투자를 약속한 것을 두고 굴욕 외교라고 비판했습니다. 회담 내내 이재명 대통령이 제대로 발언할 기회조차 없었다며 병풍 외교, 수모 외교라는 표현까지 동원했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직전 SNS에 남긴 한국 상황을 숙청이나 혁명이 일어난 듯하다는 글을 언급하며 특검에도 경고를 날렸습니다. 교회와 미군 기지 압수수색이 회담에서 거론된 것 자체가 심각한 외교 참사라며 특검이 국민과 교회에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회담이 성공적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의 태도에 대해 회담이 잘 되기를 바라지 않는 듯하다며 여전히 꿈속의 기대에 갇혀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과연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역대급 외교 참사일까요? 아니면 성과 있는 정상 외교였을까요? 궁금하시다면 화면을 2번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방미 전부터 일부 보수 세력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사면해 줄 거란 주장을 펼쳐왔습니다. 이른바 트럼프 구원론인데요. 마침 한미 정상회담 직전에 올라온 트럼프 대통령의 SNS 글이 여기에 잠시 불을 지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설명을 듣고 나서 오해였다며 곧바로 선을 그으면서 이른바 트럼프 구원론이 결국 허무하게 막을 내렸습니다. 일부 보수 세력과 극우 성향 유튜버들은 줄곧 트럼프 대통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사면해 줄 것이라는 주장을 퍼뜨려왔습니다. 뭐라인지 아세요? Really admire. 나는 진실로 윤석열을 존경한다 그랬어요. 구치소에 갇혀서 인권 유린당하고 있죠. 지난 6월엔 직접 미국 워싱턴까지 건너가 부정선거 규탄 집회와 강경 보수 인사들과의 접촉을 통해 음모론을 확산시키기도 했습니다. 정상회담 직전까지도 이들은 트럼프가 윤 전 대통령을 구원할 것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한국을 언급하며 숙청혁명이라는 단어를 쓴 사실이 알려지자 나경원 의원과 김문수 전 장관까지 가세해 한국 정치의 불신을 거론하며 위기론을 부각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설명을 들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는 오해였다며 곧바로 선을 그었습니다. 결국 보수 세력의 기대는 물거품이 되었고 일부는 트럼프마저 배신했다라며 실망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트럼프가 결국 장사꾼 기질을 보이면서 이재명과 꼭 손을 잡았습니다. 그토록 외쳤던 구원론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그들의 주장은 근거 없는 망상에 불과했다는 사실만 드러났습니다. 트럼프 구원론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날까요? 아니면 한국 정치에 남을 또 하나의 우픈 흑역사로 기록될까요? 궁금하시다면 화면을 2번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장 국민의힘에서 반응이 터져나왔습니다.
김문수 당대표 후보는 긴급 입장문을 내고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중대한 위기에 직면했다며 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피해 정치보복을 중단하고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폭정을 즉각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나경원 의원도 이재명 민주당 정권이 보여준 독재적 국정 운영이 결국 미국의 눈에 숙청과 혁명처럼 비치고 있는 것 아닐까라고 반문했습니다. 주진우 의원도 이 대통령이 낙점한 특검이 전직 대통령을 구속하고 미국통 한덕수 전 국무총리까지 구속하려는 것은 숙청으로 비쳤을 것이라. 자기 자리와 이익만 생각하며 국익을 저버렸던 매국의 습성이 여전히 암약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난밤 다시 한번 확인했죠. 누가 가짜뉴스로 동맹까지 이간질하며 사익 챙기기에만 골몰하는지, 누가 진짜 국익과 동맹을 생각하는지를 말이죠. 언론의 이름값은 잃고 네임펜만 물고 들어진 조중동. 나는 진짜 조중동을 비롯한 우리 언론이 정말 쌍욕이 나오는 게 문재인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그때 할 때도 똑같은 펜인데 그때 조선일보가 깠어요. 네임 만년필 안 쓰고 네임펜으로 썼다고 깠다고 그걸 비판했다고. 아무것도 모르고 비판하는 거지. 그리고 이번에도 얼마 전에 조선일보 기사 보십시오. 우리나라 특검이 미군 부대에 들어갔다고 엄청 크게 때렸어요. 맞습니다. 그거 지금 그대로 트럼프가 한 거거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조선일보는 뭐야 도대체? 기조가 지금 뭐야? 우리 대통령은 그렇게 트럼프를 띄우면서 어떻게든 우리 국익에 도움되려고 하고 있는데 이 조중동 비롯한 보수 언론하고 국힘은 어떻게든 까내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국익에 도움이 되냐는 거지. 전혀 안 되는 것들이지.